그분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셔츠 위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지리산 펜션에서 젖은 등산복과 소주잔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고 말았다. 51살 이미정은 남편과의 차가운 일상을 뒤로 한 채 지리산 노고단 1박 2일 산행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58살 김태환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펜션의 좁은 방 사이로 스며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빗소리에 묻힌 속삭임, 떨리는 손끝의 설렘,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밤의 비밀이 시작되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금기를 넘나드는 지리산 산악회 로맨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1살이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누군가에게는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남편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지만 요즘 우리 사이는 정말 건조했거든요. 남편은 아침마다 골프 얘기만 하고 저는 설거지만 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순옥이와 함께 동네 산악회 1박 2일 산행에 신청하게 된 거예요. 지리산 노고단 코스로 가는 거였는데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사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산악회에 불륜이 많다고 걱정하면서요. 특히 1박 2일로 가는 거라 더 신경 쓰더라고요. 그런데 순옥이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는 워낙 입이 짧고 제가 이상한 짓 안 하도록 견제해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더군요. 총 22명이었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이었어요. 다들 등산복 차림새가 화려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김태환이라는 분이었는데 58살이시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데다가 목소리도 좋으셔서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등산용품도 깔끔하게 잘 갖춰 입으셨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셨어요. 순옥이가 제가 자꾸 그분을 쳐다보는 걸 눈치채고는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왜 자꾸 저 아저씨 쳐다보냐고요. 깜짝 놀라서 그냥 등산복이 멋있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순옥이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죠. 처음엔 일부러 그분과 멀리 떨어져서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제 자신이 이상했거든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의식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죠. 게다가 순옥이가 옆에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웠고요. 성삼재에서 출발해서 노고단까지는 약 3시간 코스였어요. 처음 1시간은 별일 없이 올라갔는데 점심 도시락 먹고 나서부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많이 끼더니 바람도 불고요. 회장님이 날씨를 보더니 서둘러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해놓은 펜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노고단 근처에 산악회에서 자주 이용하는 펜션이 있다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펜션은 정말 산속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산악회 단체 손님들을 주로 받는 곳 같았어요. 시설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방이 많지 않더라고요. 4인실 5개와 2인실 1개가 전부였어요. 문제는 인원 배정이었어요. 22명이니까 4인실에 딱 맞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14분, 여자분들이 8명이었거든요. 결국 남자분들은 4인실 3개에 나눠 들어가시고 여자분들은 4인실 2개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자방 중 하나가 3명, 다른 하나가 5명이 되어버렸죠. 저와 순옥이는 3명 방에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방이 김태환 씨가 들어간 방 바로 옆이었어요. 펜션 구조상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그분 목소리도 가끔 들리고요. 순옥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산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그리고 삼겹살까지 나왔어요. 다들 하루 종일 걸어서 그런지 식사를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소주와 맥주를 가져온 분들이 계셨거든요. 펜션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아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어요. 산악회 모임이라 그런지 다들 술도 잘 드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더라고요. 누군가 휴대용 스피커까지 가져와서 노래방 분위기도 났어요. 저는 원래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주 한두 잔은 마셨죠. 김태환 씨도 적당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하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분위기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많이 드신 분들은 일찍 자리를 뜨셨죠. 저도 순옥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는데 순옥이는 소주를 꽤 마셔서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혼자 누워 있으니까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어요. 김태환 씨와 다른 남자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분 목소리만 유독 귀에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굵은 비였죠. 펜션 창문으로 보니까 온 세상이 안개에 덮여 있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산을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하루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상 무리해서 내려가면 안 된다면서요. 다들 어쩔 수 없다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펜션 안에만 있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거실이 넓어서 다들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낼 수는 있었어요. 오전에는 카드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다들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저는 책을 가져와서 읽고 있었는데 김태환 씨도 읽을 거리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읽을 책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져온 걸 빌려드릴까요라고요. 그분이 고마워하시면서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에세이집이었는데 설명해드리니까 관심 있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책을 빌려드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책 얘기부터 시작해서 평소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순옥이는 다른 분들과 화투를 치고 있어서 저희만 조용히 대화할 수 있었어요. 김태환 씨가 어떻게 산악회에 나오게 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운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남편 얘기는 일부러 안 했죠. 그분도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뭔가 활동적인 걸 해보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에서 뭔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죠. 가족은 어떻게 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잠깐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복잡하다고만 하시더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오후 늦게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까지 쳤어요. 펜션 전기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죠. 이런 날씨에 정말 산을 내려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루 더 함께 있으니까 다들 편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참여했어요. 소주도 몇 잔 더 마시고 노래도 한 곡 불렀죠. 김태환 씨와도 몇 번 건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순옥이도 어제처럼 소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직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좀 더 있겠다고 했죠. 결국 거실에는 저와 김태환 씨, 그리고 몇 분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마침내 저희 둘만 남게 됐습니다. 거실에 저희 둘만 남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시끄럽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끔 바람 소리도 들렸어요. 김태환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요? 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에 이런 단체 모임을 잘 안 해서 새로웠다고요. 그분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오랜만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냐고 물어보니까 주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혼자 영화도 보고요. 저도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집에 있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본다고요. 요즘은 그마저도 재미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고 했죠. 그분이 결혼 생활은 어떠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예상 못한 질문이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했던 적도 있지만 요즘은 그냥 익숙함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사랑보다는 습관으로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분도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할 줄 몰랐다면서요. 처음엔 서로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대화가 점점 깊어지니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게 없었거든요. 꼭 나는 솔로에 출연한 기분이었어요. 남편과는 이런 대화를 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분이 혹시 외롭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외롭다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심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자신도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그 말에 정말 공감이 갔어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느꼈어요. 서로의 허전함을 알아보는 것 같았달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두 잠드신 것 같았어요. 펜션 안이 정말 조용했죠. 오직 빗소리와 저희 두 사람의 속삭이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의 대화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작아졌고요. 마치 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펜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분들은 모두 잠드신 것 같았고 저희만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거실 조명도 대부분 꺼지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은은한 불빛 아래서 김태환 씨의 얼굴이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술 기운도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표정도 부드러웠고요.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무의식 중에 반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분이 그걸 보신 거죠. 언제 결혼하셨냐고 물어보시길래 25에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26년 됐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27에 결혼해서 31년이라고 하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 없으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솔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남자들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물론 마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지만요.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지금은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질문 같았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고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산악회 동료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소파에서 제 쪽으로 몸을 돌리시면서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올려졌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눈빛으로 오갔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괜찮냐고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너무 오래됐다고도 말했죠.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감정적인 교감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김태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걸 갈망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분이 제 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터치에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메말라 있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그분의 손에 제 손을 올려놓았어요. 남자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손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속삭이시더라고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남편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분이 정말 멋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맙다고도 했죠. 그분이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손이 제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섬세한 터치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긴장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말 괜찮냐고 서로 몇 번이나 확인했죠. 그럴 때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원한다고 정말 좋다고요. 그 순간 펜션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핑계가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꽉 안게 된 거죠. 그분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라고요. 거실의 스탠드 불빛이 더욱 은은해 보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마저 우리만의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목에 팔을 두르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정말 한치의 거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요. 그분이 제 입술에 살짝 키스하셨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분의 키스에 응답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런 진짜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키스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서로를 원했어요. 그분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저도 그분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분이 제 목덜미에 키스하셨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 소리에 그분도 더욱 흥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제 카디건을 벗겨주시면서 서로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달콤했어요. 혹시 누가 깨면 어떡하냐고 속삭였더니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깊이 잠드셨고 우리만의 시간이라고요. 그 말이 저를 더욱 안심시켜줬어요. 그분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터치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분의 가슴과 등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을 깨워갔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더욱 가까이 안기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7부 마이너스 펜션의 비밀.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펜션 안에서는 다른 분들의 코 고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다른 모든 소리들이 저희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분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밀착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서로 얽혔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군가 보면 어쩌죠라고 속삭였더니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깊이 잠드셨고 지금은 우리만의 시간이라고요. 그 말이 왠지 시적으로 들려서 더욱 설렸어요. 정말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펜션의 두터운 벽들이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셔츠 위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그분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탄탄한 근육과 빨라진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긴장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말 괜찮냐고 서로 몇 번이나 확인했죠. 그럴 때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다고 정말 원한다고요. 그분이 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손이 그분의 셔츠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분도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서로의 체온이 직접 맞닿으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펜션이 또 한 번 바람에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그것조차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핑계가 되었어요. 서로를 더 꽉 끌어안으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분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라고요. 긴장과 욕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황홀함과 충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안의 모든 것이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잠잠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멎었습니다. 펜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분과 저는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정리해 주었어요. 흐트러진 옷을 다시 입히고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면서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오히려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분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말 행복했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고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분이 신경 쓰였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온몸에 남아있는 그분의 흔적들이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식사를 하면서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산악회 회원들처럼 보였지만 가끔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옥이가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둘러댔죠. 순옥이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다행히 날씨가 개어서 하산할 수 있게 됐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김태환 씨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산하는 동안 저희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산악회 모임의 마무리였지만 저희 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끔 스치는 시선 속에서 어젯밤의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중간중간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분의 손길과 입맞춤 그리고 우리가 나눈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산 아래까지 내려와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시간이었다고요. 저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요.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하룻밤의 아름답고 뜨거운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분과 나눈 모든 것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펜션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분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몸 곳곳에 남아있는 그분의 흔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젯밤이 현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도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 펜션을 생각합니다. 빗소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김태환 씨의 뜨거운 사랑을 말이에요. 그분과 나눈 모든 순간들이 제 일상의 은밀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날 비가 온 건 정말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비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진짜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는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날 펜션의 흔들림은 정말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던 소리이기도 했거든요.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아직도 제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 그날의 뜨거운 설렘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날의 설렘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씩 나누어 주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